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인지9의 저자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보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죠. 그래서 정말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멋지게 미래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 책에 담아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도대체 우린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래서 나의 마음의 표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음악 듣고 싶다. 어떻게 하죠? 야, 최근에 나훈아가 난리였죠. 나훈아가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명령이 들어오면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하고요. 딱 누르면 나옵니다. 한 2초 걸리나요? 뇌는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욕망을 느끼는 순간 만족되기까지 2초가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것만 찾아요. 그래서 인류가 음악 소비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스마트폰 기반의 음악 세계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탈리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소비 욕망도 그걸로 만족시키고 싶어요. 떡볶이가 떠올라. 치킨이 떠올라. 폰이 열리고 누르면 배달돼서 나한테 온다. 여러분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좋으면 인류는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이미 금융이 다 이동했고요. 쇼핑도 이동 중이고 모든 표준이 이렇게 해서 바뀌고 생활의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인류의 생활 공간이야. 내 마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죠? 내가 언젠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치킨집을 열어도 공유 주방에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내 표준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변화의 코드 1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요. 바로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인지라는 게 나는 이걸 알아, 난 이건 몰라 하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란 이 소위 말해서 객관적 자아라고 하는 건데요. 검색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엘살바도르에서 5번째 큰 도시. 이런 난 모르는데 근데 검색하면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하고요. 오픈소스로 공부를 하고요. 누구한테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요. 소위 해서 메타인지라는 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타인지가 커지면요.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상상을 세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생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려서 인터넷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저희 세대는요. 50대 60대 대한민국 리더 세대는 그동안 앞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모든 걸 잘 끌고 나갈 거야. 준비를 딱 해왔는데 이런 인류의 생활 표준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은행 지점장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 수업을 다 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용해서 정말 고객들 잘못이 준비가 딱 됐는데 지점을 폐쇄한대요. 앞으로 더 이상 지점 필요 없대요. 억울하죠. 마음 아프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혁명이걸요. 혁명은 껍질이 찢기는 아픔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고통이 심장에 파고드는 게 바로 혁명이죠. 이걸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표준 생각이 다른 것들 내가 보면 느낌이 와요.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10시 보도자를 봅니다. 이게 기성세대 대한민국 어른들이 만든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봐. 26살 이동훈 대학생은요. 야, 똑같은 데이터로 맵에다가 나 오늘 강남역 갈 건데 나 잠실역 갈 건데 거기 확진자가 어떻게 분포돼 있지?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달라요. 그리고는 그건 얼마 만에 개발했죠? 이틀 만에. 어떻게 이틀 만에 그걸 개발해? 저는요 오픈소스로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축적된 지식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상상도 이틀이면 충분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실국장 회의하면서 어른들이 그랬겠죠. 이거 온라인으로 지도상 위에 맵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을까? 그거 기획하고 발주되고 입찰하는데 한 4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럼 코로나 끝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이게 표준 생각의 차이예요. 어느 게 더 성공할까요? 최근에는요. 야, 이게 확산이 급격하게 느니까 아침 10시에 보는 것도 불안하다. 온 시간대, 실시간별로 볼 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2000년생 21살짜리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휴학한 사이에 개인 프로젝트로요. 주목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재난 문자였어요. 아니,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어쩌면 이 친구는 그거를 프로그램에 읽어서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상상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코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코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가 달라지면 상상력이 달라지고 당연히 뭐가 달라질까요? 실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래를 이미 열어가고 있어요. 교육의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아니요. 슬기롭게 쓰게 해줘야죠.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범위, 학습의 범위를 넓혀줘야 됩니다. 교육은 시키는 거지만 학습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강력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치킨집 있고요. 백화점 있고요. 시장에 상가 있어요. 이분들 배달 안 하면요. 디지털 플랫폼과 접촉 안 하면요. 그것과 서로 만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위기 때마다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온라인 시대,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표준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하자고 힘쓰자고 가야 됩니다. 어른들이 야, 디지털 시대 아니야, 못해, 이게 아니라 오케이, 디지털 시대 나도 배울 테니 너희들도 도와줘. 이러면서 세대 간에 융합하고 서로 도우며 미래를 향해 준비해 가야 하는 거죠. 요즘 팬덤 시대 그런데요. 결국 팬덤이라는 게 소비자죠. 그 소비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의 권력은 많이 줄었어요. 그럼 누가 힘을 가졌냐?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유튜브를 본다고 대답해요. 유튜브가 권력인가? 아니죠. 유튜브는 방송을 안 하니까 그들은 권력이 아니고요. 파워 유튜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을 보니까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1000만 팔로워가 있어도 꼭 멘트하는 게 있어요. 뭘 눌러달라 그러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죠.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손이 권력이지 내가 권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중국의 지방자치제들은 공장을 유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매출 올리는 유명 왕홍, 그들을 유치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문명의 축이 바뀐 겁니다. 제가 왜 그들이 잘 되나도 봤어요. 웨이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중국의 최고 왕홍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작년에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했어요. 85만 개를 컨테이너 박스에 쌓아두고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완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끝나면 바로 배송한다는 뜻이니까. 완판했을까요? 43초 걸렸습니다. 초당 2만 개, 485만 명 동시 접속해서 구매를 눌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내가 안 써본 건 절대 안 한다. 혹시 소비자한테 배신할 수 있는 거 절대 안 한다. 돈이 된다고 절대 안 한다. 이 룰들을 칼같이 지켜온 겁니다. 웨이야는요,
그렇게 해야 팬덤이 생기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 보세요. 유튜버 뒷광고 했다고 난리 나고 뭐 거짓말 했다고 난리 나고 옛날엔 관리였는데 안 통합니다. 이 문명의 핵심은요. 절대 진정성. 오로지 나는 고객을 위해서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걸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하니까 어디 가나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웨이아의 인기가 치솟는 거예요. 올해는 자동차도 팔았어요. 둥풍 자동차하고 스페셜 에디션 1700대를 준비했는데 7분 만에 매진시켰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바꾸는 힘입니다. 변화가 이제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양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뭐만 만들면 된다? 팬덤. 팬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누가 만들죠? 팬이 만듭니다. 경험이 좋아야 돼요. 먹어보니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내가 봤더니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이 줘야 됩니다. 전문성은 없어도 아니에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의 한결같은 진정성이 같이 담겨야 하고요. 또 SNS 기반의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앞으로는요. 포노 사피엔스 시대 팬덤을 만드는 힘이 실력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실력이 됐다는 거죠. 팬덤을 일으킨 기업들 볼까요? 애플. 야 이번에 스마트폰을 접었어요. 우리는 돌돌 마를 거예요. 우리는 5G로 갔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애플 7억 명의 고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됐고 아이폰 주세요. 여러분 작년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라는 거 14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샤오미 제품이 2만 원인데 얘네 3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남긴 걸까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팬덤이고요. 최근에는 그걸 이어받은 게 자동차의 테슬라입니다. 됐고 테슬라 주세요. 광고도 한 번도 안 했죠. 대한민국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인데 전 세계 청년들이요. 폰 같은 차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모든 산업에서 받아들여야 될 길, 바로 팬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 9번째 코드로요. 진정성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결국 뭘까요? 휴머니티를 베이스에 깔고요. 진짜로 따뜻하게. 진짜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말 고민해서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었어요. 나는 환경도 사람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잘 만들고 싶어요. 이거 담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계속해서 미는 힘이 결국 팬덤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인터넷 문명에서 자기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자기가 진정성 있게 이런 일관성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우리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만 담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기술은 세계 최강입니다. 와, 이 어려운 폰을 접는 것도요. 우리만 해요. 그 어렵다는 메모리 독일도 일본도 결국 포기했는데 반도체 기술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단 한 가지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대회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0조. 애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400조, 6배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팬덤이 없는 거예요. 왜 팬덤이 없나 봤더니 우리가 그걸 만들자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 팬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중요하다 그랬죠. 학력고사 점수, 수능 점수가 중요하지 네 인생, 네 친구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배워야 할 거는요. 팬덤을 만드는. 친구의 마음을 사야 내가 미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요. 끊임없이 팬덤으로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우리가 키우기만 한다면 그럼 미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이 중요하고 거대 기업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은 희생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비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려운 건요, 더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이 디지털 문명에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들을 잘 끌어안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 산업이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요, 함께 같이 가자 할 때 맞죠. 대한민국의 DNA에는요, 틀림없이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기적의 힘을 체인지9을 통해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으로 승화시켜서 대한민국 이번에 닥친 위기 멋진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고, 여러분 개인도 멋지게 성장하시는 도약의 발판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